오늘 처음으로 에누리아스의 자체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많이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방송 자료는 에아스터디 게시판에 미리 업로드 드리니까 방송과 함께 에아스터디 게시판에 함께 보시면 더욱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방송 중에 모든 소통은 한 줄 낙서 게시판을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한 줄 낙서 통해서 편하시게 인사 나눠주셔도 좋고 어떤 의견이든지 편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와 함께 방송을 도와주실 이용기 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신정원 대표하고 한 4년 같이 방송을 하다가 4년 만에 이제 또 방송을 시작하게 되니까 그것도 에누리하우스 자체 방송이라니까 무척 많이 떨립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첫 번째는 부동산 뉴스를 생생한 부동산 뉴스와 함께 저희 실장님과 저의 또 그 뉴스 속에 담긴 그런 코멘트 그리고 담겨있는 그런 뒷 배경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GTX C 노선이 2019년에 착공한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동탄에서 삼성역을 지나서 일산 신도시까지 이어지는 GTX A 노선은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이제 2018년에 착공해서 2023년부터 운행을 시작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GTX C 노선 또한 2019년 착공, 2024년 운행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GTX B 노선은 사업성이 조금 부족한 편이라서 검토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노선은 에아스터디 게시판에도 있지만 남쪽 금정역에서 출발해서 과천, 양재, 삼성역을 지나서 청량리, 광운대역, 창동역 그리고 의정부역까지 있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강북 지역에서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들이 GTX를 통해서 강남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정상적으로 공사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호재임이 분명할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용희 실장님의 코멘트를 듣겠습니다. 네, GTX 하면은 김문수 지사가 생각이 납니다. 처음 대신도라고 발표했을 때 이게 실현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2019년도에 착공을 한다니까 대단히 감회가 새롭고요. 우리가 통상 부동산 지도하면은 시청을 중심으로 거리를 따집니다. 근데 부동산 가격 지도는 강남을 중심으로 하거든요. 이 GTX가 개통이 된다 그러면은 소외됐던 지역이 상당히 거리가 접근성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실제 아직 착공이 안 한 상태에서 가격 상승은 없습니다. 단지 계획이고 그 다음에 이게 실제 착공이 되고 2019년도에 그때는 어느 정도 가격 상승이 있겠죠. 그리고 완공이 됐을 때 그때 또한 가격 상승이 있었을 텐데 현재로는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로보다는 지금 부동산 가격을 좌우하는 것은 철도나 아니면은 전철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호재긴 하지만 당장 가격 상승이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네. 부연하자면 지금 전체 역세권 중에서 창동역과 청량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강북에서 부도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는 지금 조금 더 가격이 소외되어 있는 광운대역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최근에 성북구와 도봉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근 장위 뉴타운 입주 물량 그리고 이제 분양 물량 등으로 해서 가격이 하향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이 발표 때문에 지금 당장 현장에 가서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지금 가격이 조정 기미를 보이고 있으니 한 1년 정도 기간을 두면서 어느 정도 매수 타임을 엿보는 게 조금 더 현명한 방법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뉴스는 한남 뉴타운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잘 아는 한남 더 힐이 있죠. 유명한 이제 여자 영화 배우도 거주하고 계시는데 여기 3구역을 비롯해서 기타 2구역, 4구역, 5구역도 최근에 지분 가격이 굉장히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용희 실장님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한남 뉴타운 중에 3구역이 가장 규모가 큽니다. 35만 제곱미터에 조합원만 4,200명이거든요. 근데 건축 심의를 했다가 몇 번씩 계속 기각을 당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뉴스가 나오지만 강남 재건축이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에서 물건을 못 간 분들은 지금 목동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그리고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도 지금 사업 승인이나 관리 처분, 이주 이런 단계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하는 것보다는 좀 더 지켜보면서 사업 승인이 난 다음에 접근을 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부연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강남 재건축에 몰렸던 뭉칫돈이 목동 그리고 용산 등지로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한남 뉴타운도 있지만 이번 주에 한번 체크해 보니 용산역 인근에 용산 아스테리움 같은 주상복합의 경우에 평당 2,800만 원 정도 하던 것이 이번 주 기준으로 평당 3,200만 원 선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용산공원이 보이는 민족공원이 보이는 쪽 뷰는 또 가격이 훨씬 더 높게 형성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용산역 앞에 레미안이나 푸르지오 서밋 같은 경우에도 고분양가로 인해서 3천만 원 이상의 고분양가로 인해서 상당 기간 동안 미분양이었는데 최근에 용산 역세권, 면세점을 묶은 개발 등 그리고 삼각지역의 캠프킴 이전 소식 등으로 해서 가격이 상당히 미분양도 해소되고 가격도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도 자세히 살펴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동산 경매 매주 하나의 이슈를 정해서 한 걸음씩 공부해보는 경매 나침판 시간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첫 번째 시간이니 가장 기본이 되는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요. 실장님, 부동산 경매란 무엇인가요? 쉽게 얘기해갖고 부동산 경매라는 것은 채권자가 신청을 해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법원에서 경매를 통해서 채권자의 채무를 갚아주는 거거든요. 채무자의 채권을 갚아주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채무자가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법원에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 지금 방송이 전체 공개로 안 돼 있는 것 같아. 전체 공개로 돼 있어. 전체 공개로 했어? 근데 왜 다 안 보인다고 하지? 타이밍도 진짜 생겼어? 제대로 맞췄다. 생겼어? 해요? 다시? 게시했어? 네. 계속 아까 진행하시면 돼요. 아까 건 게시했어? 아니, 게시가 아니라 잠깐 끊겼는데 바로 그냥 진행하셔도 돼요.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경매라는 건 채권자 신청에 의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법원에서 경매를 실행해갖고 채권자의 채무자의 빌린 돈을 갚아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돈을 빌려주면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채무자의 부동산을 갖다가 법원을 통해서 경매를 실행해서 돈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통상 법원 경매 시장에서 만나는 물건들은 채권자가 6개월 전에 신청한 물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간혹 1, 2년 전에 신청한 물건들도 만나게 되거든요. 요즘처럼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되는 시기에는 1, 2년 전에 감정했던 가격들이 실제 시세보다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초의 물건, 처음에 나온 물건들을 입찰하더라도 현재 시세보다 상당히 낮기 때문에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저희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하면서 그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 신청해야 되나 고민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모든 부동산이 지금 경매로 매각이 가능한가요?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부동산이 채무자께 경매가 된다 그러면은 참 좋은데 간혹 보면은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원칙적으로 경매가 불가합니다. 등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미등기 부동산이나 아니면은 채무 회피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상속받을 재산을 갖다가 등기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는 우리가 대의 등기를 해서 가능하거든요. 미등기 건물 같은 경우는 보통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정이 70% 정도 됐다 그러면은 집행관 사무실을 통해서 대의 등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속 등기를 회피하고 있는 채무자건은 우리가 마찬가지로 대의 등기를 통해서 등기가 가능하고 등기한 후에 경매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보는 경매 물건 중에서 이른바 촉탁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한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렇죠. 대의 등기라는 거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등기하는 거거든요. 채무자가 부동산이 등기가 안 돼 있다 그러면은 등기부등본에 우리가 압류, 우리가 임의경매든 강제경매든 뭔가를 흔적을 남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대신 등기를 해갖고 강제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경매 케이스 중에서 촉탁 등기를 주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이제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 보존 촉탁 등기를 하는 경우들이 경매 사건에서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맞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매와 그럼 일반 매매 차이점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경매와 일반 매매는 차이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초보자들이 현장 조사 가서 실제 물건을 못 보고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일반 매매에서는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매도자의 물건을 갖다가 지식계 가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얼마든지 내부에 물리적 하자가 있나 확인이 가능하지만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현장 조사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 면에서 우리가 일반 매매 같은 경우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어느 정도 가격 흥정이 가능하지만 경매에는 어때요? 경매법정에 가갖고 그 법원에서 최저가로 정해준 가격 이상을 쓴 사람 중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 부분에서 흥정도 없을 뿐더러 그 다음에 가격 잔금을 갖다가 법원에서 지정된 날짜 이내에 내야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하자가 발생했을 때 부분이거든요. 일반 매매 같은 경우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서 그 내용 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일부분을 책임을 지는데, 우리가 법원 경매 같은 경우는 매각 물건 명세서나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3종 세트를 주는데 이 부분에 실제 물건하고 차이가 있을 때는 이 부분을 하자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일단 낙찰 허가가 안 났다면 낙찰 불허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낙찰 허가가 났다면 매각 결정 취소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물건에 애착이 있다 그러면 대급 감액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법률적인 부분에서 권리 분석이 잘못해갖고 우리가 큰 손실을 본다. 그때도 이 부분은 본인 책임하에 한 거기 때문에 모든 손실은 본인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리 분석을 배우기 위해서 부동산 관련된 기본 지식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우리가 이제 낙찰을 받고 나면은 결국은 점유자를 내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 매매 같은 경우는 점유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잔금을 내면 동시에 이제 그 매도인이 부동산 인도를 해주겠죠. 뭐 갭 투자했을 경우는 약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근데 부동산 경매에서는 잔금을 냈을 때 그때가 이제 명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인도 명령을 한다든지 명도 소송을 통해서 점유자를 내보내야 되는데, 인도 명령이라면은 뭐 채무자나 소유자 아니면은 대항력 없는 임차인, 권한 없는 점유자, 이런 부분은 간단히 인도 명령을 신청해서 일주일이면 인용이 되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지만, 외관상 대항력인 임차인으로 보이면서 배당을 안 받은 점유자,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명도 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내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명도 소송을 통하다 보면 한 6개월이나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들어간 금융비용,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 수익할 수 없음으로써 발생되는 손실,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입찰해야 되고, 가장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게 소유권 관계입니다. 일반 매매에서는 잔금을 내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는데, 경매는 이런 부분이 참 좋습니다. 잔금만 내면은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 확보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데, 결국은 일반 매매와 경매가 많은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경매에 접근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무래도 싸게 취득할 수 있다는 뭐 그런 그렇죠. 장점들이 있죠. 돈이 된다는 얘기죠. 네. 모든 경매 물건이 돈이 될까요? 실제 처음 경매하시는 분들이 경매는 무조건 싸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 높게 고가 입찰 받아갖고 결국 경매법정을 떠나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장에 가서 실제 물건들을 시세 조사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요즘 간혹 보면은 금매보다도 비싸게 낙찰받는 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사전에 시장 분석을 하고 가격 부분에서 조심해서 입찰을 해야지, 그냥 낙찰받는 욕심에 고가 입찰하면 한 번 입찰이 영원히 경매계를 떠나는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매법원에 보면은 항상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가격으로 낙찰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죠. 물론 그 사례들이
우순위 임차인이라든지 아니면 NPL 채권 매수를 통한 뭐 투자자인 경우들도 있지만 아무 이유 없이 정말 시세 파악을 잘못해서 높게 낙찰받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앞으로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면도 있지만 지금 취득 시점부터 시장 가격보다 낮게 취득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니 여기에 대해서 출발부터 충분히 명심하시고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투자에 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에누리어스 가족 여러분들이 뭐 부동산 투자에 관한 궁금증 그리고 상담을 받고 싶어하는 내용에 대해서 같이 상담해주는 바로 고민 해결 코너입니다. 앞으로는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을 에누리어스 에아 스터디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중에서 가장 절실하거나 아니면 도움을 드릴 만한 내용에 대해서 직접 선정해서 상담을 드릴 내용이고요. 그리고 혹시 뭐 방송에 소개되지 않더라도 거기 올라온 상담 내용은 저희가 댓글을 통해서 충분히 고민을 같이 공유하고 해결해 드리려고 하니까 내가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고민을 여기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고민은 경매의 달인님이 이제 올려주신 고민입니다. 사건 번호는 2015 타경 32,603번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 에아스터디 게시판에 질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면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중동역 쪽 가는 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지은 팰리스 카운티 34평형 아파트인데 첫 번째 질문은 2009년 8월 21일에 이모 씨 앞으로 소유권 최초 보존이 되었는데 대략 전입신고가 이보다도 보존 등기보다도 4개월 정도 앞서 전입신고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재건축된 아파트인데 어떻게 전입일자가 소유권 이전 시점보다 더 빠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매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잔금을 내고 나면은 부동산을 인도받다 보니까 잔금 시점하고 날짜가 비슷합니다. 근데 신규 입주 아파트, 특히 재건축이나 신규 입주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존 등기 자체가 입주한 후에 두세 달. 최근에 뭐 서울에 입주한 아파트는 1년 동안 보존 등기를 못 냈다는 아파트도 있거든요. 결국은 보통 3, 4개월 전에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 전입한 상태에서 보존 등기가 좀 늦게 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뭐 재건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택지지구 그리고 신규 아파트에서는 보존 등기가 입주보다 늦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걱정하실 내용은 아니고요. 두 번째는 달인님께서 전입세대 연락을 확인한 결과로는 네. 전입세대 전입신고된 동거인이 5명이나 된다. 그리고 2009년 4월 17일 날짜로 김모 씨와 박모 씨 두 분이 동시에 전입을 했다. 이거는 소유자 이 씨와 성도 다르고 지금 네. 전입일자도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라는 질문이십니다. 네,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게 법원에서 제공하는 현황조사서나 매각물권 명세서를 봐야 됩니다. 지금 실제 보면은 근저당이 2013년도에 돼 있는데 2009년도 4월 달에 입주했다 그러면 상당히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현황조사서나 매각물권 명세서에는 임차 내역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조사해 봤더니 임차 내역이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없습니다. 네, 지금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매각물권 명세서에 임차인 내역을 기재하지 않았고 현황조사서,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임차인이 아닌 소유자 채무자가 점유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선순위 임차인이 갑자기 발생할 가능성은 제로다. 그래서 권리상에 걱정하실 부분은 없다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이후에 전입한 분들이 또 계시다고 합니다. 나머지 세 분, 남씨성을 가지신 세 분이 경매 개시 결정 후인 2015년 11월 2일에 전입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실 부분은 특별히 그렇죠. 네. 제가 전에 한번 입찰한 아파트에 잔금 냈는데도 그 다음에 전입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소 기준 이후에 전입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말소 기준 이후의 전입자는 인도명령으로 간단히 해결되고요. 실제 주민등록 전입이 돼 있고 사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어차피 혹시 설령 점유한다라고 해도 후순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권리적인 부분에서 걱정할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셨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렇게 전입된 세대가 많아서 내부를 확인하고 싶은데 직접 방문하고 싶은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네, 그 부분은 경매를 하는 사람이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입니다. 근데 처음에 경매하면서
그 남의 집에 이렇게 불쑥 들어간다는 게 힘든데 제 후배가 경매하는 친구는 항상 임장할 때 그 양복을 입고 가방을 들고 수첩을 들고 갑니다. 그래서 딩동대 벨을 누르고 나서 안에서 그러면 뭐라고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법원에서 나왔다고 현장 조사. 그러면 웬만한 분들은 열어주고 또 착실히 질문에 응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나름대로 요령을 터득해서 해야지 어떤 왕도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저희 뭐 수강생분들도 현장 방문하는 또 노하우들이 여러 가지로 쌓이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법원에서 왔습니다도 있고 뭐 피자 배달이나 짜장면이나 꽃 배달 등도 있었고요. 앞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노하우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 최근에 게시판에 뭐 몽몽님께서 남겨주셨죠. 소유자가 점유하는 부동산을 배를 눌렀더니 소유자분이 친절하게도 물세례를 쏟아주셨다. 그런 또 재미있는 일들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와서 배를 누르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뭐 스트레스도 받고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상가나 아니면 다세대 아니면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부 확인이 꼭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내부를 볼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 윗집 아랫집을 같이 체크하는 걸로 충분히 가름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해당 뭐 연체비 관리비 연체 부분이나 혹은 그 부동산의 실질적인 가치, 가격 체크하는데 조금 더 중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부동산 세븐 함께하면서 또 이용기 실장님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강의실에서 강의 듣는 분들은 가끔 얼굴을 뵀지만 처음 메모리하우스 자체 방송에서 처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매주 여러분과 함께 경매에 관련된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세븐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